74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박순희. 그 이름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에서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말이죠.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 수경이가 들어왔을 때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준서가 가정을 꾸리는구나. 이제 내 역할은 조용히 뒷받침하는 거겠구나 생각했죠. 손녀들이 태어나고 저는 자연스럽게 육아를 도왔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손녀들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빨래를 돌리고 구석구석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는 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했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우리 가족을 위한 저녁 준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손녀들이 제 품에 폭 안겨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니까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저는 정말 이 집에 가족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처럼 TV를 보며 잠시 쉬고 있으면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저에게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더 가슴 아픈 건 제가 감기 몸살로 39도 열에 시달리며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가 먼저였으니까요. 오랜 가사노동으로 허리가 망가졌습니다. 30년을 쪼그리고 앉아 걸레질하고 무거운 것들을 들고 다니다 보니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죠.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입원한다고 했을 때 아들이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그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었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바빠서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습니다. 퇴원할 때 며느리가 한 말.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허리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진짜 충격은 그날 밤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아플 때 죽 끓여주고 생일 때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주 아들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 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이제는 정말 박순이로 살아보자.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금매라면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다행히 셋째 날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오랜 친구 경희에게 전화했어요. 경희야, 나 울진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경희는 제 오랜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잘했어, 순이야. 울진에 내 사촌 언니가 살거든. 거기 바닷가 근처에 조그만 집들이 많아. 넷째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준서 가족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며느리 수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 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준서가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3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 하고 싶다고 했잖아.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 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준서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입고 모은 돈으로 말이야. 어머니,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난 내일 아침에 이사가.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이번 주 금요일이요? 너무하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수경이 친정 있잖아. 나도 74세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손녀들이 조용히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울진으로 가요?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그럼 집 판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판 돈. 결국 그거였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울진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이사짐센터 아저씨들이 7시에 왔습니다.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아들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연락드릴 겸. 손녀들이 울먹이면서 안아주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친구 경희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경희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순이,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3시간을 달려서 울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습니다.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경희가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뒀더라고요. 순이야, 이것저것 사왔어. 고마워.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이곳으로 이사 온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장가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산책하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달걀 프라이와 김치볶음밥.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나 봐요. 예.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늘고 있어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여기서는 그냥 박순이었어요. 그날 밤 바다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박순이로 살자.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순이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울진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준서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을 열어보니 준서가 서 있더라고요.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왜 왔니?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응, 좋아.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준서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수경이는? 수경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 했다고 죄송하다고. 준서가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준서야,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그날 저녁 준서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준서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네?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애지중지하려고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지금은 울진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준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합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는 손녀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손녀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박순이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74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인생은 정말 짧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아무도 제게 뭐라 하지 않아요. TV를 봐도 늦잠을 자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도 괜찮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순희 씨 요즘 참 밝아 보여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가끔 준서가 전화할 때면 물어봅니다.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너무 바빠. 무슨 일 하시는데요? 산책하고 텃밭 가꾸고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도 읽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구나.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진짜 엄마와 아들의 관계 아닐까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가끔 안부를 주고받고 그리워할 때 만나는 것. 오늘도 바다는 푸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인생도 이렇구나.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다시 시작하고 74년을 살면서 이제야 제 인생의 파도를 맞이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레요. 박순이로 사는 인생. 그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